자, LS 머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23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장이 거의 다 마감이 됐고 동시효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LS 머트리얼즈 나쁘지 않았어요. 9% 넘게 31,200원짜리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 14% 넘게 올라갔었지만 다시금 내려갔다가, 그죠? 윗골이 닿으면서 좀 밀리다가 결국에는 한 5%까지 밀리다가 9%로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던 거에 비해서는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S 머트리얼즈가 왜 이런 양봉에 위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양봉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9%가 상승이 나온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LS 머트리얼즈 이번 주에 반등의 흐름이 나와 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제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는 진짜 바닥을 찍었고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력한 시그널, 반등 신호 떴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정확하게 오늘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LS 머트리얼즈 지금 FOMC와 관련해서, FOMC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월 1일 새벽에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 금리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거고, LS 머트리얼즈도 거기에 따른 어떤 수급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확한 맥점들,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이 주식에너지 딱딱도사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전부터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미증시가 급등이 나왔다, 테슬라도 4%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예상하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FOMC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가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금리 인하 계획, 그리고 고용지표 일자리수, 이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오는 즉시 시장 흐름과 추세적인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좀 예상하는 내용들, FOMC 앞두고 증시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값을 보여줄 거라고, 그죠?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렸고, LS 머트와 에코프로머티,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을 제가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소통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 주에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반등의 흐름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뭐 V자 반등이 나올지, 눌림목자리 주면서 갈지, 이런 정확한 맥점들을 실시간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LS 머트리얼즈가 과연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 보고 있어요. 추세적 상승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다만 변동성 있는 어떤 반등 장세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동성 속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 자리에 대한 고점 자리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소통망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입장을 하셨는데, 입장을 하시면 LS 머트리얼즈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마지막까지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릴 거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목표가의 지점까지 대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LS 머트의 후속주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후속주는 LS 머트도 사실 제가 포스코 DX와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로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제가 22,000원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12월 12일 날 추천해 드렸는데 120%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인증 문자를 좀 보내달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보시면 LS 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텔레방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실제로 수익 내역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 받았던 수익 내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120%의 수익이 났다. 자, 그 밖에도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기억에 남는 문자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딱딱도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셀바스 때부터 대표님 안 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 미룬 돈 거의 다 복구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2022년도에 1억 7천가량을 손실해 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2023년에 우연찮게 주식에너지 영상 셀바스 영상 보시면서 셀바스 EM 플러스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까지 꾸준하게 대응 받으시면서 1억 5천 수익 전환을 이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소통방 입장하시면 LS 머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LS 머트로 인연을 맺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LS 머트를 잘 대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위기 속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그 반등 자리부터 그죠?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원금을 복구하고 최대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들 그런 것들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후속주예요. 자, 후속주는 이미 제가 드리고 있어요.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저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지금도 이미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이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후속주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LS 머트 대응가 이런 후속 종목들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답장 문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답장 문자에 제가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같이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LS 머티리얼즈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자, 오늘 9.2%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3시 반이 넘어갔고 9.28% 상승으로 마감이 딱 끝났는데 자,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5일선 자리를 정확하게 뚫어줘야지만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동안에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올라줘야 진짜 반등이 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의식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오랜만에 9%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지키려는 어떤 그죠? 바닥 신호가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신호는 이때의 갭 상승을 띄웠었던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버텨줬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동일하게 저점을 잡고 지켜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올지라도 이렇게 안 나올지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 많이 샀나 보니까 우선은 JP모건에서 물량이 좀 실렸고요. NH투자에서도 물량이 좀 들어왔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물량을 많이 담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JP모건이 물량을 좀 계속 담고 있어요. 자, 이 시기를 보시면 23일부터 30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LS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던 시점 그 시점을 본 건데 자, 23일, 22일부터 볼게요. 22일이 좀 더 많이 떨어졌네요. 자, 이때부터 보면은 JP모건이 물량을 담고 있죠. 그렇죠? 33만 주. 22일부터 30일까지. 자,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JP모건에서 물량을 계속 담았다는 얘기인데 자, 얘네들이 담는 이유가 있겠죠? JP모건의 특징을 아세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얘네들은 단기 스윙 스타일이에요. 단기 스윙 스타일.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주가가 빵 뜨면은 물량 팔고 나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식의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가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빵 뜨면은 팔고 나가버리고 그죠? 이런 식의 패턴, 변동성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JP모건이 들어올 때는 긍정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강하게 좀 메이저 증권 운용사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을 꼽자면은 얘네들은 중장기의 어떤 자금을 운용하진 않는다. 단기적 자금만 운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좀 통하는 내용이죠. 바로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머티 얘네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가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어렵다.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청천벽력 같은 아니 내가 이걸 버텼는데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다고?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죠. 저도 주식에너지 채널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또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을 이끌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희 주력 종목이 뭐예요? 주력 종목이 포스코DX,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예요. 근데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가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죠? 제가 뭐 구독자 모으고 인기 끌려고 조회수 늘리려고 지금 당장 뭐 5만 원 갑니다. 신고가 뚫습니다. 1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이거는 신뢰를 잃어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가족이 편하지만 서로 또 믿어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은 오랫동안 계속 함께 지내면서 그 믿음 관계가 생기고 다투기도 하면서 그 신뢰 관계를 쌓아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신뢰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는 진짜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주식에너지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내 채널의 인기를 끌고자 지금 막 어그로성의 발언들 10만원 갑니다. 5만원 갑니다. 특급제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방송은 쓰잘데기 없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송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를 냉정하게 평가하면 추세적 상승이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변동성적인 어떤 상승은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뭐 박스권 장세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변동성 장세가 오면 최대한 그 변동성의 고점 자리에서 물량을 털어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우선은 그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일정적인 부분, 대략적으로 언제 상승이 나올 거고 언제까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9%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정이 있다고 했어요. 일정. 어떤 일정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FOMC 관련된 일정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현지 시간 30일, 31일.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좀 정리하면은 30일이면은 우리나라 31일 새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31일 이거는 2월 1일 새벽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라 했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에요. 자, 기준금리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날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관련된 좀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어떤 발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작년 12월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시킬 거다. 올해 75bp 정도 떨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돼요. 스탠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탠스를 바꿔서 우리 금리 인하 좀 늦출 거야. 금리 인하 좀 늦게 할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 좀 더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매파적인 발언이 되는 거죠. 매파적인 발언.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죠?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스탠스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12월과 동일하게 가져가만 줘도, 그죠? 동일하게 가져가면 줘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작용시킬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2월 1일.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만약에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2월 1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내일이 31일, 그리고 2월 1일.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가 나와준다면, 내일 자리에서 살짝 눌림목 자리가 나와준다면 2월 1일 날 발표, 새벽에 발표된 이후에 그 결과값이 긍정적이라면 그때부터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상승의 흐름 만들어내지 않을까.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적인 부분들은 알았어요. 대략적으로 뭐 내일 눌림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2월 1일 이때부터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발표가 나면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오면 좀 더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 2월 1일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오히려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맥점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저는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가격으로 맥점을 잡아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거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봐야 돼요. 그죠? 잘못했죠? 거꾸로 보기 해서 딱 보면은, 자, 보시면 28,100원이 저점이고 51,500원이 최고점 자리예요. LS 머티리얼즈의 최고점 자리. 그러면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결해요. 이 최저점은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의 최저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연결을 했을 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바닥을 찍었잖아요. 28,100원에 찍고 오늘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0.382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37,000원. 우선은 정리하자면 37,000원 자리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37,000원을 뚫어주게 된다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중간에 뭐 눌림목 자리에 주든 어쨌든 간에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딥니까? 0.618이에요. 이 가격은 42,500원짜리. 요 자리까지 업사이드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중요한 게 지금 0.38이랑 0.618. 얘를 100분율로 지금 따진 거면, 보면은 퍼센트주로 보면 38.2%, 61.8%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점에서부터 38.2% 구간, 61.8%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37,000원 자리까지는 업사이드가 1차적으로 열려 있어요. 요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더 이상 42,000원 자리까지 못 올라가고 요 포인트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주가가 밀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건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수급의 힘이 약하지 않은지 캔들 모양까지 봐야 돼요. 결국에는 수급의 흐름과 캔들의 모양, 실시간적인 어떤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 자리가 고점이 아닌지 고점이 맞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000원 자리 뚫어주게 된다면 그 위인 42,500원 자리까지도 업사이드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자리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목표가, 제가 추세적인 상승이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면 신고가 자리까지 가겠죠. 이런 자리까지 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37,000원을 잡아드리는 거고 2차 목표가는 42,500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딱 정해는 놨지만 무조건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때 자리에 와서 상황에 맞게끔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매도할 건지, 여기서도 또 더 끌고 갈 건지 매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실시간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전에 제가
오전장 브리핑으로 올려드린 영상에 벌써 댓글들이 30개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 주식에너지는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나 계속해서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항상 신뢰를 강조했었던, 그죠? 우리 가족과의 어떤 믿음 관계, 신뢰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결과물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댓글 달리는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보시면 딱딱도사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이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딱도사님 말 듣고 정확하게 매도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목 관리 잘하시고 대응 잘 좀 부탁드려요.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딱딱도사님의 맺고 끊음이 명확한 냉철한 분석에 신뢰가 갑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매도해야 할 시점이 오면 매도하라고 냉정하게 말씀해주세요. 오전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그런 댓글들, 이런 것들을 제가 글로 느끼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매일같이 대응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진정성 있게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로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 밖에도 제가 꼭두 새벽 브리핑으로 어제 새벽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금리가 좀 인하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예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증시가 미국 증시 급등이 나왔고 증시가 좀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댓글이 한 58개가 달렸어요. 이런 댓글들 제가 하나하나 보고 있으니까 새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감사합니다. 제가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새벽에도 미국 증시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가족분들이 새벽에 하는 거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관리는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그 나이대가 더 높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이라서 어르신분들이 저한테 이제 건강을 잘 챙기려면은 뭐 밤에는 자야 된다.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좀 취침에 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영상도 중요하지만 좀 건강을 잘 챙겨라. 자,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을 좀 잘 따라야겠죠. 잘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두 새벽 브리핑도 어제는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웬만하면은 시간 보면은 많이 늦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새벽 1시 하다가 이제 한 11시, 12시쯤 요때 꼭두 새벽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S 머틀에서 정확한 맥점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LS 머틀에서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웬만하면 소통망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좀 받으시면서 추천주까지 후속주까지 좀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9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